영화 소공녀 보셨어요? 저는 대여섯 번 봤는데 이 영화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주인공 미소가 위스키 마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집은 없어도 위스키 없이는 버틸 수 없었던 주인공 미소가 바에서 늘 마시던 거 뭔지 아세요? 저번 위스키 특집편에서 추천드렸던 글렌피딕 15년인데 그래서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소공녀 감독님이 야 위스키 좀 아는 분이구나 싶었거든요. 아무튼 소공녀 말고도 글렌피딕은 영화나 드라마에 유난히 자주 나오는데 봉준호 감독님 영화 기생충에서는 절반 이상 마신 글렌피딕 한 병이 로얄 살루트 옆에 딱 놓여 있었고요. 초민망한 능력자들이란 영화에선 이완 맥그리거와 조지 클루니가 호텔방에서 글렌피딕 마시던 장면 인상적이었죠. 또 러셀 크로우가 주연한 브로큰 시티나 톰 크루즈 주연의 잭 리처에서도 글렌피딕이 오랫동안 화면에 잡혔는데요. 병 모양부터 예쁘고 또 싱글 몰트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인 술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작품에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 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남들이 블렌디드 위스키만 팔고 있을 때 싱글 몰트 시장을 홀로 개척한 선구자이면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넘버원 싱글 몰트 브랜드 글렌피딕의 세계를 탐험합니다. 김 PD, 돌을 쌓아서 증류소 하나 지으려면 돌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요? 456개요. 1886년 스코틀랜드 덥타운에서 윌리엄 그랜트라는 분이 20년간 다른 증류소에서 일하며 모은 돈을 다 털어서 땅을 산 뒤에 자식들 9명과 석공 딱 1명을 데리고 돌을 쌓아서 증류소를 지었는데 그때 쌓아 올린 돌덩어리가 무려 72만 개였다고 해요. 그럼 72만 개나 되는 돌덩어리를 맨손으로 쌓고 또 쌓아서 증류소 하나 짓는데 걸린 기간은 얼마였을까요? 네, 꼬박 1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188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는 설비까지 다 갖추고 처음으로 위스키 증류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렇게 윌리엄 그랜트 가족이 손발 붙어가며 지은 증류소의 이름이 대체 뭐냐?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글렌피딕입니다. 이 글렌피딕 워낙 유명해서 모르는 분 없으실 테고 글렌피딕이 무슨 뜻인지도 다 아실 텐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글렌은 스코틀랜드 게일어로 계곡이고요. 피딕은 병에 딱 박혀있죠. 사슴이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글렌피딕은 사슴 계곡, 영어로 말하면 밸리 오브 더 디어인 건데 실제로 이 증류소 인근엔 사슴이 목을 축이고 갈 만큼 맑고 깨끗한 로비듀라는 샘물이 흐르고 이 로비듀 청정 샘물로 130년 넘게 위스키를 만들어 왔거든요. 이렇게 좋은 물로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정성껏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탄생한 글렌피딕 위스키 처음부터 잘 나갔을까요? 에이, 그러면 드라마가 안 되죠. 처음엔 인지도가 없어서 아주 힘들었다고 해요. 그땐 뭐 페북, 인스타, 유튜브 이런 게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얘기 아시죠? 제품을 잘 만들면 사실 소문은 업계에서부터 먼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렌피딕은 희한하게 경쟁 상대한테도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잘 나가던 다른 증류소 사장이 위스키 거래상들한테 우리 증류소 위스키만으로 부족하면 저쪽에 글렌피딕이라고 있어. 거기 위스키가 맛이 아주 좋더라고. 뭐 이렇게 추천을 하면서 입소문을 내준 겁니다. 이렇게 경쟁 업체한테까지 칭찬을 들을 만큼 맛 좋은 위스키를 만들어내면서 글렌피딕이란 이름도 서서히 알려지게 됩니다. 김 PD, 돈 많은 집안의 공통적인 고민 뭔지 알아요? 글쎄요. 돈이 많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드라마에도 늘 나오죠. 서로 유산 많이 갖겠다고 싸우고 회장 자리 놓고 암투를 벌이잖아요. 그런데 글렌피딕은 참 희한해요. 창업자 가문이 증류소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데가 스코틀랜드 130여 개 증류소 가운데 글렌피딕을 포함해 딱 4곳밖에 없다고 하는데 특히 글렌피딕은 130년 넘는 세월 동안 5대가 가족 경영을 이어오면서도 경영권 다툼 같은 게 없었고 심지어 다들 회장 자리에도 큰 욕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회장을 하면 옆에서 형이 열심히 도와주고 그러다가 형이 나중에 회장이 됐는데 물러날 때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 동생의 아들, 조카한테 회장 자리 물려주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경영권 놓고 툭 하면 형제의 난, 남매의 난 일으키는 재벌가들하고 뭔가 다르다 싶죠? 이게 혹시 집안에 별로 재산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2020년 영국에서 두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낸 분이 지금 글렌피딕 회장인 글렌 고든인데 이분 재산이
약 5조 원쯤 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돈 많은 집안인데도 다툼이나 갈등이 없다 보니까 한 번은 기자가 전임 피터 고든 회장한테 왜 다들 안 싸우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후계자 고를 때 오직 능력만으로 판단한다. 지금도 6대 직계 후손이 20명쯤 되는데 이 중에 누가 회장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가문의 독특한 자녀 교육 방식도 들려줬는데 방학이 되면 자식들을 증류소에 데려와서 굴뚝 청소부터 온갖 허드렛 일을 다 시킨다고 해요. 역대 회장들도 모두 이렇게 자랐다고 하고요. 아무튼 이런 가풍 때문인지 이 가문에선 기부 활동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장수했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2012년 글램피딕 창업자의 증손녀였던 자넷 쉬드 로버츠라는 할머니가 110세 생일잔치까지 하고 몇 달 뒤에 돌아가셨는데 글램피딕 가문에선 자넷 할머니의 110번째 생일을 기념해 할머니가 살아온 인생의 절반에 해당하는 55년 숙성 싱글몰트를 딱 11병 내놓고 이걸 경매로 팔아서 수익금 전액을 여러 사회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한 증류소에서 몰트 위스키로만 만드는 싱글몰트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큰 인기인데요. 스카치 위스키 협회 자료를 보니까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만 해도 스코틀랜드 싱글몰트 수출액이 2배 이상 늘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싱글몰트가 주목을 받게 된 건 위스키 역사에서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중반 몰트와 그레인을 섞은 블렌디드 위스키가 탄생한 뒤로 계속 블렌디드의 독주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스코틀랜드 증류소들은 한때 블렌디드 위스키 만드는 거대 기업의 하청업체처럼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증류소에서 만든 위스키 대부분을 블렌디드 위스키 제조용으로 납품만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글램피딕 창업자 4대 손으로 1950년대부터 경영에 참여한 샌디 고든이었는데요. 증류소를 방문한 외국 거래상들이 글램피딕 위스키 맛에 감탄하는 걸 보고 나서 우리가 만든 위스키를 납품만 하지 말고 우리 이름을 걸고 그대로 팔아보자 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샌디 고든은 홍보 예산으로 고작 1만 파운드만 받아낸 다음에 1963년 글램피딕 8년 숙성 위스키를 스트레이트 몰트라는 이름으로 미국 뉴욕 시장에 내놨는데 이게 성공을 거두면서 블렌디드가 독식해온 스카치 시장에 싱글몰트라는 항목이 처음으로 생겼는데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해 2015년 글램피딕에선 1963년 당시의 풍미를 재현해 디 오리지널이라는 제품을 내놓기도 했어요. 아무튼 싱글몰트 시장의 개척자였던 샌디 고든은 이후 약 20년간 회장으로 증류소를 이끌며 글램피딕을 세계 1등 싱글몰트 브랜드로 만들어냈는데 샌디 고든이 작년 12월 89세 나이로 돌아가셨을 때 더 타임즈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쓴 부고 기사를 보니까 야 정말 대단한 분이었더라고요. 명문 캠브리지 대학에서 법학과 수학을 복수 전공해 최고 성적으로 졸업한 뒤 원래는 다른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회장인 아버지가 대장암 판정을 받으면서 제발 집으로 좀 돌아오라 이렇게 호소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증류소에 합류했는데 재산도 엄청나게 많았던 분이 생활은 어찌나 검소한지 회장이던 시절에도 낡아빠진 구두 한쪽도 버리지 않고 고쳐서 다시 신었다고 하고요. 1987년 증류소 100주년 기념행사 때는 회사에서 15세기 대저택을 개조한 럭셔리 호텔 스위트룸을 잡아주니까 자기는 이런 방 싫다면서 10년간 끌고 다닌 소형 캐러반을 호텔 주차장에 놔두고 거기서 잠을 잤다는 일화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모두가 어려울 거라고 고개를 저을 때 신념을 굽히지 않고 뚝심 있게 밀어붙인 샌디 고든의 안목과 결단이 싱글몰트 시장의 탄생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글램피딕의 역사가 싱글몰트의 역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글램피딕 병을 볼 때마다 정말 특이하다 싶거든요. 막 둥근 병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니고 삼각형이라서 눈에 확 띄는데요. 이렇게 특이한 디자인은 한스 슐레저라는 독일 디자이너가 만들었는데 위스키를 만들 때 중요한 요소인 물, 공기, 메가를 상징하는 의미로 삼각형 병을 고안해냈다고 해요. 근데 병만 특이한 게 아닙니다. 먼저 제가 그동안 위스키 만들 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네. 재료 중에서는 물이 가장 중요하고 제조 공정에서는 오크통 숙성이 결정적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물부터 따져보면 대부분의 스코틀랜드 증류소는 병입시설이 증류소가 아니라 대도시 주변에 있다 보니까 위스키 만들 때 쓰는 물하고 병입 직전에 도수를 떨어뜨리기 위해 넣는 물이 서로 달라요. 근데 글램피딕은 병입시설이 증류소에 붙어 있어서 위스키 만들 때나 병입할 때나 똑같은 로비드 청정수를 쓰거든요. 또 위스키 풍미의 최소 절반, 많게는 80%까지 좌우하는 오크통 숙성과 관련해서도 다른 증류소들이 비용을 아끼려고 오크통 제작과 관리를 외주 업체에 그냥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글렌피딕은 오크통 제작 시설 쿠퍼리지를 자기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또 1974년부터는 숙성을 마친 위스키를 다른 오크통 위스키와 섞을 때 2000리터짜리 큰 통에 집어넣고 안정될 때까지 최소 석 달 이상 기다리는 걸 원칙으로 정했는데, 이런 매링 작업을 할 때도 스테인레스 통 안 쓰고요, 반드시 나무 통을 씁니다. 특히 1998년에는 업계 최초로 솔레라 시스템을 도입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스페인 쉐리 와이너리에서 쓰던 방식을 응용해서 유러피안 쉐리 오크통에서 숙성한 위스키, 또 버번 오크통에서 숙성한 위스키, 그리고 새 오크통에서 숙성한 위스키, 이렇게 세 가지를 38,000리터짜리 솔레라 통에 넣어서 섞은 뒤에 이걸 한꺼번에 다 빼내지 않고 일부만 빼서 병에 담고 그 빼낸 만큼을 다시 채워 넣는 독특한 방식으로 글렌피딕 15년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혁신 공법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반면에 전통을 그대로 고집하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 증류기를 보면요, 다른 대형 증류소에 비해 크기가 훨씬 작아요. 작은 증류기 여러 대 가동하면 유지비도 많이 들 텐데 왜 큰 증류기로 안 바꾸냐고 물어보니까, 창업자가 처음 위스키를 만들 때 쓰던 증류기의 모양과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심지어 발효실에 있는 발효조만 해도 요즘 트렌드는 스테인리스 통을 쓰는 건데, 여기는 아직도 수명이 20년밖에 안 되고 관리비도 많이 드는 전통 나무 발효조를 고집하고 있어요. 참 특이하고 희한한 증류소죠. 아무튼 글렌피딕에서 증류소 홍보할 때마다 The World's Most Awarded Single Malt, 즉 세상에서 가장 상 많이 받은 싱글몰트라는 말을 빼놓지 않는데, 혁신을 지향하면서도 지켜야 할 전통은 고집스럽게 지켜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글렌피딕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재미난 이야기가 참 많더라고요. 글렌피딕 위스키가 워낙 맛있다 보니까 예전엔 증류소 직원들이 오크통에서 위스키를 몰래 빼먹는 일이 많았대요. 그래서 숙성 과정에서 증발해 날아가는 위스키를 엔젤 쉐어, 천사의 몫이라고 부르는 것에 빗대서 직원들이 이렇게 몰래 빼마셔서 사라지는 건 데블 쉐어, 악마의 몫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글렌피딕에선 1979년까지 직원들한테 하루 3번 위스키를 공짜로 나눠주는 드래밍이란 전통도 있었다고 해요. 또 최근엔 환경을 지켜야 한다면서 위스키 만들면서 나오는 잔여물로 친환경 저탄소 연료까지 개발했는데, 이 연료로 실제 위스키 배송 트럭을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글렌피딕의 세계를 탐험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주요 제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글렌피딕 12년은 전 세계 200개 나라에서 팔리는 싱글몰트의 베스트셀러인데, 한마디로 뭐 상쾌하고 활기발랄합니다. 또 15년은 아까 말한 것처럼 3가지 다른 오크통 위스키를 섞은 특별한 제품인데, 이건 뭐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크게 호불호가 엇갈리지 않을 만큼 찬사를 많이 받았고요. 18년은 12, 15년과 달리 쉐리 오크 풍미가 좀 더 진해서 저는 스테이크 같은 거랑 먹을 때 참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또 그 위로도 21, 23, 26년도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서 드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협찬을 좀 받았는데, 이렇게 멋진 글렌피딕 게임 박스를 30개나 통 크게 주셨는데요, 가족들하고 여러 가지 게임을 즐길 수 있겠더라고요. 댓글로 글렌피딕 후기 남겨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그럼 저는 세계 판매 1위 싱글몰트 글렌피딕 12년으로 만든 하이볼 한잔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 양이 엄청 많네. 엄청 시원하고 맛있네요. 와, 속이 그냥 쫙 내려가네. 와, 맛있다. 진짜 찐으로 맛있다 이거.